여러분들 되게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왜 니네들 2021에서 이렇게 다 나와서 붙이고 장붙이고 다 하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수 있지만, 저희 2021이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는 정말 거의 안 해보는 거 없이 다 해보고, 저희가 어떤 건 안 되더라, 어떤 건 되더라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무역협회든지 중소기업청, 중진공 이런 데 가서 강의를 하고 있는 다 전문 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강사에 대한 어떤 그런 신뢰를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도 이제 진행하면서 좀 해드릴 거고요. 여러분 너무 지쳐하시는 것 같아서 이 우중충한 제가 나오기보다는 우리 연아를 한번 데리고 나와봤습니다. 연아 좀 봐주시죠. 예. 김연아 선수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밴쿠버 올림픽 끝나고 일본 기자들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완벽한 점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연아가 뭐라고 했냐면 리젝트 하셔도 됩니다. 우리 연아가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엉덩방아 1000번 정도? 라고 이렇게 시크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엉덩방아 1000번이 뭐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이 엉덩방아를 쪘겠죠. 김연아처럼 잘하는 선수가 왜 엉덩방아를 쪘을까? 그것은 김연아의 목표가 있고 김연아의 실력이 아직 목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엉덩방아를 치면서 노력을 했겠죠. 이 사진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뭐 저 대신에 연아가 인사하기도 한 것도 좋지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 엉덩방아 찌시는 기간 그런 과정 아니십니까? 뭔가 좀 더 높은 목표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얻어가시기 위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오늘 그런 여러분의 시간과 어떤 이런 노력들이 무의미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좋은 강의 해보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이 뭘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인터넷을 켜면 네이버든지 네이트, 뭐 다음 이런 데서 검색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2010년 자료인데 사실 지금은 이것보다 네이버의 의존율이 더 큽니다. 지난 대선 때 보니까 네이버가 76%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네이버 의존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럼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가? 해외 시장을 봤을 때는 압도적으로 구글이 많습니다. 지금 이 파란색이 구글인데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구글이 90% 이상 되고 지금 북미만 봤을 때도 이 정도, 유럽 거의 뭐 압도적이죠. 아시아 전체를 봤을 때도 구글이 이렇게 압도적입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렇게 네이버를 좋아하고 왜 세계에서는 구글을 선호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네이버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네이버 정보를 저희 해외 영업하는 사람들은 좀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네이버가 작년에 1000억 원 과징금 맞은 거 들으셨죠? 네이버가 그 광고와 실제 진짜 정보와 그 사이에 어떤 차이를 두지 않아서 광고를 실제 정보인 줄 알고 그걸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공정위에서 거기에 이제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네이버는 1000억, 또 다음은 50몇 억인가 하여튼 다음은 좀 미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낼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다가 올해 2월에 이제 결정 나기를 그냥 그쪽에서 네이버에서 제시한 대로 네이버에서 일종의 합의안을 좀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억까지는 안 내고 그냥 다르게 이제 좋게 자기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했는데 그만큼 네이버는 어떤 공정함에 대해서는 조금 거리가 있는 그런 검색 엔진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네이버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를 입력하시면 일단 네이버에 돈을 투자한 그런 업체의 광고가 뜹니다. 그 다음에 뜨는 것은 또 어떤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 네이버 지식 서비스나 네이버 사전에 등록된 네이버의 내부 정보가 뜹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가 뜨고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내부 정보가 쫙 뜨고 마지막에 가서야 외부 정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객관적인 정보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신뢰도가 있는 그런 정보가 뜹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겪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검색하고 싶어서 그 회사명을 치면 회사에 대한 사이트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 이름이 들어간 지식인의 어떤 뭐 서비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회사는 맨 밑에 나오든가 다음 페이지에 나오든가 아니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는 것이 네이버입니다. 하지만 구글 페이지를 보시면요, 구글은 광고가 명확히 이 정도 차지하고 있고 이 외부 정보라는 것은
돈을 아무리 써도 변경시킬 수 없는 객관적인 정보입니다. 야후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이제 인터넷이 보급됐을 때 그때 우리나라 검색 엔진 뭐가 있을까요? 그때 야후도 있었고 알타리스타, 뭐 라이코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거 들어보셨다면 조금 나이가 드신 분이고요. 예, 안 들어보셨으면 젊은 이 검색 엔진들은 그때 검색 엔진의 알고리즘은 말이죠. 어떤 웹페이지에 해당 키워드가 많이 분포되어 있으면 그 키워드에 대해서 굉장히 권위가 있는 페이지다라고 검색 엔진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편법이 있을까요? 그 웹페이지에다가 그 단어를 많이 넣는 거예요. 만약에 이번 선거 시즌이어서 뭐 버락 오바마가 지금 핫 이슈가 되는 키워드라면 버락 오바마라는 키워드를 그 웹페이지에다가 원래 많이 심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권위를 두고 여기 버락 오바마가 지금 많이 들어갔으니까 오바마에 대해서 정보가 많겠다 해서 막 띄워주고 이것이 이제 1세대 검색 엔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글이 나타났죠. 구글은 어떤 식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냐면 키워드가 아무리 반복돼도 그것이 권위 있다 하지 않고 그 키워드에 맞는 다른 홈페이지와 링크가 되어 있는가. 만약에 여기서 뭐 버락 오바마를 막 언급했으면 백악관과 연결되어 있든가 버락 오바마의 페이스북과 연결되어 있든가 어떤 그런 정치와 관련된 네트워킹이 있으면 얘는 권위가 있다. 얘는 이 키워드에 대해서 뭔가 바른 정보를 갖고 있다라고 인식을 해서 순위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순위를 올리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플러스 뭐 방문자 수가 그만큼 있어야 되고 홈페이지가 제대로 잘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많은 평가 요소들이 있습니다. 저희 EC21 같은 경우는 뭐 EC21도 그렇고 EC플라자도 그렇고 이 검색 엔진 마케팅을 그러니까 구글은 계속적으로 자기들의 알고리즘을 바꿉니다. 우리 같은 저희나 뭐 EC플라자 같은 검색 엔진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추적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을 그 알고리즘에 맞게 홈페이지를 개량시켜주면서 그 평가를 좋게 만들어주니까 계속적으로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고 저희와 EC플라자는 계속적으로 그 알고리즘을 추적하면서 계속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제 1시간 좀 안 되게 들으실 이 검색 엔진 마케팅은 잘 들으셔서 여러분이 직접 하실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런 개념이 있구나, 이런 마케팅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런 마케팅 서비스를 뭐 올해 받아야지, 내년에 받아야지, 이렇게 머릿속에 쉽게 말해서 여러분이 갑질을 잘 하시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수행사를 정하셔서 이거 하셨습니까? 저거 하셨습니까? 이렇게 어떤 점검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오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검색 엔진 마케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른 무역협회 강의를 들으셨겠지만 뭐 커리큘럼만 봐도 어떤 강의는 3시간짜리, 어떤 강의는 하루 반짜리도 있습니다. 늘리기에 따라서 엄청나게 늘어나는 게 검색 엔진 마케팅인데 오늘 여러분한테는 어떤 기술적인 것은 소개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오늘은 이런 개념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검색 엔진상에서 어떤 키워드를 노출했을 때, 키워드를 여러분이 입력하셨을 때, 아까 뭐 무선 마이크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 뭐 이런 것을 입력했을 때 상위 페이지에 노출이 돼야 여기 괜찮은 회사구나 라고 인식이 될 거고, 그래서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증가한다. 이런 이제 구조인데요.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검색 엔진 최적화와 검색 광고, 이것이 합쳐진 것을 저희가 검색 엔진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해외 바이어가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정보를 온라인상에서 찾기 위해 가장 먼저 참조하는 곳은 가장 높은 포지션이 서치 엔진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B2B 마케팅을 할 수 있는 B2B 이마켓플레이스 첫 시간에 우리 많이 소개받았습니다. 정말 뭐 여러분 많이 적으셨고 한데 뭐 적으시다가 나중에 이런 생각도 드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뭐 이렇게 많나, 이거 언제 다 관리하나, 이걸 다 누구한테 맡기나, 뭐 이렇게 복잡한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마케팅이라는 것은 말이죠,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제품에 대해서 구글에서 입력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홈페이지 하나만 좋은 거 갖고 계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데 홈페이지 하나만 딱 잘 뜹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 더 신뢰가 갈까요? 아니면 어떤 정보를 입력했는데 해당 제품에 대한 게 한마디 다르게 열거가 됩니다. 어떤 게 더 신뢰가 갈까요? 저희 회사는 이제 수출도 하고 수입도 하고 뭐 컨설팅도 하고 하는데 저희가 예전에
해외에서 화장품을 수입해서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파는. 그때 저희가 했던 마케팅이 이제 그 네이버 블로그, 파워 블로그를 몇 명 이제 고용해서 거기 이제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리는 거였습니다. 아직 그 화장품은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된 적이 없어요. 아직 저희가 풀지 않았거든요. 근데 파워 블로거들한테 미리 주고 당신들이 뭐 후기도 제작하고 동영상 제작하고 해서 올려라 하고 나서 저희는 이제 완료됐습니다 라는 보고를 받고 키워드를 네이버상에서 뭐뭐뭐뭐 딱 치고 엔터를 치니까 아직 시중에 유통되지도 않은 것이 한바닥 쫙 뜨는 겁니다.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뭐 발림성이 좋아요. 발림성이라는 건 처음 들어봤잖아. 뭐 그런 게 좋아요. 뭐 하면서 한바닥 다들 뭐 다음 페이지까지. 그리고 나서 저희가 시중에 풀었을 때 그 이커머스 그 소셜 네트워크 사이트, 뭐 티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뭐 들어오면 팔리고. 왜냐면 처음에 그걸 본 사람들이 뭐합니까? 네이버에서 검색하겠죠. 뭐 엘리자베스 클린트? 뭐지? 처음 듣는 건데 캐나다? 평점? 칩니다. 한바닥 가득 나오니 이거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구나. 그럼 나도 써야지. 예. 그 무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바이어랑 컨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이어가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불어익었을 때 그래서 너 어디다 수출하고 있어? 너 거기다 어떤 회사에 수출하고 있어? 이런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영향력 있는 회사에 수출을 미리 해보면 했던 전적이 있으면 바이어는 의심 없이 그걸 삽니다. 여러분 직원 채용하실 때도 그러시잖아요. 신입 채용할 때는 굉장히 이 녀석 이거 어떻게 뭐 이상한 애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가지실 수 있지만 경력직 채용할 때는 그 회사에서 잘했던 애니까 우리가 더 잘하겠지 이런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바이어도 레퍼런스가 많을수록 신뢰가 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아까 처음에 열거했던 많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있지만 그런 사이트에 여러분들이 정보를 잘 올려주시면 그것이 여러분한테 굉장히 혜택이 됩니다. 당연히 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인파이어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서치 엔진에서 이렇게 많고요. 인더스트리얼 포털, 아까 그런 거죠. 또 이커머스 사이트 3.1%, 6.6%. 여기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서치 엔진에서 입력했을 때 그런 사이트들이 다 뜨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플러스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사업이나 지자체 사업으로 트레이드 코리아, EC,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플라자도 있고 그런 사이트들의 지원해준다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어차피 돈 들리는 거 아니니까 다 지원해서 그런 데다 인프라를 많이 깔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검색이 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그런 이런 그 고비지 코리아든지 이런 사이트에 등록하면 좋은 것이 뭐냐면요. 여기서 검색 엔진 마케팅을 자체적으로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비지 코리아나 트레이드 코리아 이런 사이트 자체가 구글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려놨다는 거, 그리고 거기랑 링크가 되어 있다는 것이 여러분 홈페이지의 가치를 더 높입니다. 그러니까 뭐 홈페이지 하나만 잘 갖고 있다 이것보다는 많이 갖고 계신, 물론 홈페이지가 최고 베이스 캠프가 되어야 되지만 많이 갖고 계신 게 여러분한테 좋습니다. 검색엔진 최적화와 키워드 광고로 구성된 게 검색엔진 마케팅인데 검색엔진 최적화는 우리가 SEO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키워드 광고는 CPC라고 부르는데 뭐의 약자냐면요.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 그러니까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CPC는 Cost per Click, 클릭 한 번 할 때마다 코스트가 나간다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SEO 같은 경우는, 검색엔진 최적화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의 내적, 외적 요소를 향상시켜 검색엔진에게 좋은 점수를 받아서 결과를 상위에 노출시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많은 기술과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하시기는 제한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나 웹 좀 다룰 줄 알아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붙어서 여러분이 시간을 할애하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전문기관한테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들은 계속적으로 구글의 알고리즘을 학습하면서 계속 업데이트 시키니까. 그리고 CPC는 이건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에 돈 주고 하시는 광고랑 똑같습니다. 온라인 키워드에 관해서 돈을 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나가고 깎이고. 제 친구 중에 펜션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름마다 그 친구한테 단체 문자가 옵니다. 야, 지금 인터넷 네이버 접속해서 태안에서 펜션하는데 태안 펜션이라고 키워드를 친 다음에 1등, 2등 업체를 클릭을 해달라는 그런 단체 문자를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 1등, 2등 업체는 그날의 자기의 코스트를, 자기 하드웨어를 100만원이면 100만원, 몇십만원 올려놨을 겁니다. 근데 외부 사람들이 그걸 계속 눌러서 한 번 클릭할 때마다 한 1,500원, 3,000원씩 없어지거든요. 그게 다 하루에 선정해 놓은 게 다 없어지면 지금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있던 제 친구네 업체가 올라가기 때문이죠. 그런 게 이제
CPC, 코스트 퍼 클릭. 이걸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부르는데요. 실제로 구글 홈페이지든지 뭐든지 간에 이 부분을 바이어들은 그 검색을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여러분의 업체가 이 밑에 있다거나 아니면 다음 페이지에 있다는 것은 검색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검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웹 검색 결과 클릭률이 CPC보다 3배 높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 CPC라는 것은 검색 광고죠.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거. 예, 이 부분에 있는 것보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당연하겠죠. 여기는 그 객관적인 정보고 여기는 돈 주고 하는 정보니까 이 부분에 눈이 많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SEO와 CPC는 그러니까 검색의 최적화와 그 검색 광고는 유기적 관계이다. 어느 것 하나만 집중할 수 없고 두 개 다 우리가 챙기셔야 합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이제 웹을 분석하는 그런 그 도구를 활용하면 이런 페이지를 보실 수 있는데요. 검색 엔진 마케팅을 하시고 나면 여러분 직접 보실 수도 있고 또 검색 엔진 마케팅이 끝나고 보고서를 받으시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대한 모든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그 분석을 보시면 여러분이 나는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겠구나 라는 방향도 잡힙니다. 예를 들면 우리 홈페이지는 북미에서 많이 접속을 하는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 해당하는 키워드는 북미에서 많이 관심이 있구나. 그러면 우리의 타겟 지역을 저쪽으로 잡아야지. 뭐 이런 계획도 잡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보면 어디를 통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유입되는가도 보실 수 있거든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유입되는구나. 그러면 뭘까요? 검색 엔진 마케팅에 더 돈을 쓰셔야 되고 추천 사이트나 추천 사이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컨텐츠 네트워크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고요. 이런 것들 여러분이 충분히 그 향후 마케팅에 고려하실 수 있는 요소를 검색 엔진 마케팅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개념인데요. 검색 엔진 로봇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쨌든 검색 엔진은 이미지나 플래시 파일은 읽지 못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것은 검색 엔진 마케팅을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글이나 파이어폭스라는 데서도 잘 보여야 한다. 파이어폭스가 뭐냐? 라고 생각하실 때 이게 구글 잘못 나왔는데 크롬입니다. 크롬. 저기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트렌드는 여기 초록색 보이시죠? 크롬입니다. 구글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치하는 뭐라고 하죠? 그런 걸? 인터넷 브라우저 예, 브라우저라고 하죠. 크롬이 구글에 친화적으로 되어 있고 검색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많이 쓰고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지금 2위고 바짝 파이어폭스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홈페이지들은 보통 크롬에서 잘 열리지 않는 것도 있고요. 특히 액티브엑스가 많이 설치돼서 크롬보다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많이 적합해 있습니다. 세계적인 분포를 보셔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지역은 중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아시아에서 이 정도, 그리고 북미 정도입니다. 북미는 MS가 있으니까. 나머지는 다 크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가 이 두 가지 브라우저에 다 최적화가 돼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를 보고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점검하는 점검 표인데요. 사실 이것보다 점검을 해야 되는 요소는 굉장히 더 많습니다. 여러분한테 그냥 보여드리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개발자들이 보는 거죠. 여기 뭐 이런 게 있는가, 좋은가, 나쁜가.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평가하고 여기에 미비된 것들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완해서 여러분의 홈페이지를 바꾸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 로봇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지금 그냥 제가 구글에서 하나 긁어서 그냥 하나 왔는데 저렇게 생긴 눈으로 보이는 로봇이 아니고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구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망을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모든 홈페이지의 정보를 긁어서 구글의 방대한 데이터베이스 안에 넣는 그런 로봇을 검색 엔진 로봇이라고 말합니다. 검색 엔진 로봇이라고도 말하고 검색 엔진 크롤러라고도 말하고 검색 엔진 스파이더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 제가 좀 순서가 헷갈렸을 텐데 여러분 모든 슬라이드는 다 여러분 교재에 있습니다. 이 검색 엔진 로봇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링크를 타며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이해하기 힘든 내용을 읽지 않고 인내심이 부족하다 이렇게 좀 재밌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검색 엔진 로봇은 전 세계에 있는 네트워크를 다 돌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얻습니다.
근데 그 얻을 수 있는 홈페이지 그 정보의 양이 그리 많이 여기는 홈페이지를 잘 갖춰주지 않았어. 다음 페이지, 다음 링크를 타고 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 홈페이지에 아무리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놨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 그 홈페이지가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에 영창 피아노를 생각했을 때 영창 피아노에서 피아노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 바이올린도 만들고 하모니카도 만들고 많은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영창 피아노 홈페이지가 검색이 최적화가 되어 있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검색이 로봇이 옵니다. 처음에 피아노라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들어가 보니까 뭐 사이트맵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폴더로 들어갑니다. 검색 엔진, 처음에 있는 피아노에서 또 파생되는 것이 뭐 그랜드 피아노, 업라이트 피아노, 또 그랜드 피아노 들어가니까 갈색 피아노, 뭐 검은색 피아노, 또 들어가니까 미니 피아노, 뭐 전자 피아노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그 뎁스만 타고 점점 깊이 빠져들다가 얘가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다 차요. 그러면 다 찼으니까 돌아가야지. 그러면서 구글 데이터베이스에는 영창 피아노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영창 피아노라는 회사는 피아노만 다루는 회사 이렇게 정보가 올라갑니다. 뭐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홈페이지가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도 검색이 최적화를 시켜놓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방대한 정보들이 구글에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검색 엔진은 웹페이지를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구글의 데이터베이스 안에 축적하고 거기에 대한 검색 결과를 보여준다. 우리가 구글 하면서 구글에 막 집중을 하는데 뭐 마음에 안 들죠. 국산 그 검색 엔진도 아닌데 왜 우리가 구글에 집중을 해야 되는가.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구글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순위를 먹이지 않습니까? 이 순위를 랭킹을 먹인다는 건 굉장한 권력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뭐 네이버한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이버가 순위를 결정하니까 그런 거가 되겠죠. 검색엔진 로봇은 그러면 무엇을 보는가? 저희 사람들은 우리는 인간이니까 우리나라 홈페이지에 있는 그 디자인을 봅니다. 예쁘게 잘 만들었네. 동영상이 돌아가네. 뭐가 어쩌네. 색이 어떻네. 하지만 구글 검색엔진 로봇은 우리 여기 보기에서 소스복이 들어가면 막 알아듣기 힘든 HTML 코드들이 많이 나오죠. 텍스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검색 엔진은 이것만 봅니다. 이 홈페이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런 거에 관심 없고요. 이 소스복이 안에 있는 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우리나라 홈페이지 그냥 예쁘게 생겼죠. 지금 여기서 검색 엔진 텍스트를 읽는다고 하는데 텍스트 하면 CQ 플러스라는 텍스트도 있고 여기 많은 텍스트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걸 다 읽을 수 있을까요? 검색 엔진이? 여기서 컨트롤 A라는 거 아시죠? 전체 선택 하시면 이렇게 색깔이 반전되는 곳이 있고 반전이 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색깔이 반전되지 않는 이 부분은 이건 다 그림이겠죠? 읽을 수 없습니다. 검색 엔진. 그래서 검색 엔진 여기 들어와서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은 쭉 발굴이를 해갈 수 있는데 이 제일 중요한 제품명 CQ 플러스라는 이름은 모른 채 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도 다 텍스트화 돼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홈페이지도 한번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것이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런 검색 엔진 마케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만드는 것보다는 빨리 대량으로 만들어내는 데 좀 치중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은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고 어떤 사이트를 상위에 랭크 시켜줄까요? 전형적인 한국 홈페이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여기 뭐 이렇게 텍스트 있네요. 여기도 텍스트 있고 뭐 텍스트 있고 이렇게 생겼네요. 잘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마찬가지로 이 홈페이지도 컨트롤 A를 누르면 이거는 분명히 그림일 테고 이건 뭐 플래시일 테고 다 그림일 겁니다. 여기만 텍스트일 거예요. 반전되는. 그럼 여기 뭐 노티스에 이번에 뭐 워크숍을 갔다 왔네 뭐 이런 정보만 있겠죠. 검색 엔진이 그 정보만 가져가면 여기 무슨 동아리인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그 홈페이지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업데이트하고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저희 회사는 뭐 전시회로 바이어를 다 찾아요. 홈페이지로 유입된 바이어는 없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전시회 가서 여러분 명함을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명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이어가 다음에 이제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여러분한테 메일을 보내는 것도 보내는 거지만 여러분 명함에 있는 여러분 홈페이지를 접속해 봅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를 완전히 관리 안 한 채
그냥 나는 오프라인 영어만 한다, 오프라인으로 바이를 만난다는 것은 좀 맞지 않죠. 홈페이지도 같이 관리를 하시면서 해외 영업을 해나가셔야 될 겁니다. 외국 홈페이지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특히 북미 쪽 홈페이지들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아니 뭐 이렇게 복잡해. 첫 페이지부터 글씨가 왜 이렇게 많아? 그림은 왜 이렇게 쪼개져서 여러 개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검색 엔진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검색 엔진이 읽을 수 있는 많은 텍스트들이 있고요. 그림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하나하나마다 아마 그 그림에 대한 설명이 다 달려있을 겁니다. 검색 엔진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 선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이제 B2B 마켓플레이스나 인터넷으로 하는 모든 그 마케팅은요, 키워드에 진짜 키워드에 죽는 것 같습니다. 키워드를 잘 선정하셔서 그 키워드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여기서도 보시면 그냥 센서라고 그냥 쳤을 때는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에 마이크로웨이브 센서라고 쳐주시면 또 이 정도 굉장히 줄어들었죠. 근데 여기다 또 앞에 하나 더 붙여서 무슨 마이크로웨이브 또 뭐 있을까요? 코리안 마이크로웨이브 센서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키워드를 여러분이 좀 전략적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이 키워드 선정을 여러분이 하기 곤란하시면 저희 CCB 같은 업체, 그 이시플라자 같은 업체한테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그 구글의 그게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의 최적화된 키워드를 저희가 추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만 보더라도 그냥 텍스타일, 오토파츠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많이 검색되는데 여기다가 한 글자만 더 붙여줘도 키워드가 텍스타일 인더스트리만 해줘도 굉장히 검색 결과가 줄어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그 경쟁력 있는 키워드를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키워드, 그럼 우리만 검색되는 굉장히 유니크한 누구도 모를 만한 키워드를 우리는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게 또 말이 안 되죠. 그럼 바이어가 검색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말을 조합해서 좋은 키워드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 키워드를 잘 추출해내는 전문가가 방금 전에 강의하신 그분입니다. 또 타이틀 태그, 이건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전문적인 분야인데 그냥 들으시면서 나중에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때 이런 걸 좀 유익 있게 가야겠구나, 이런 걸 점검해야겠구나를 한번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요, 이 타이틀 태그라는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 위에 있습니다. 요즘에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 어떤 그냥 후다닥 만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에 비어있거나 또는 굉장히 어이없이 안녕하세요, 저희는 어디입니다 라고 한글로 써져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타이틀 태그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틀 태그 메인 페이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클릭해서 어딜 들어가시면 계속적으로 여기에 연결이 되죠. 여기서도 계속 여러분의 키워드가 노출이 돼야 됩니다. 이 타이틀 태그에서. 근데 그냥 여러분이 이런 거 점검하실지 모르시면 홈페이지 만드는 업체에 그냥 딱 던져 놓으시면 이런 거 배경 백 관리 다 안 돼 있을 겁니다. 왜냐면 굉장히 귀찮은 작업이거든요. 각 페이지마다 키워드를 다 노출시키고 다 이제 경로를 거기다 적어놓고 그런 것들이. 그리고 메타 태그라는 게 있는데 이 메타 태그는 쉽게 말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이제 소스북에 들어가면 보이는 건데 메타 태그는 이 홈페이지는 어떤 홈페이지야 라는 홈페이지의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그런 태그인데, 그런 코드인데 이것도 여러분이 보실 줄 모르면 홈페이지 업체에서 만들면 그냥 하얗게 그냥 비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점검하실 때 오는 교재도 있으니까 한번 소스보기 같은 데 들어가셔서 메타 네임, 메타 디스크립션이 있나 이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검색 엔진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검색 엔진 마케팅 하는데 필요한 거죠. 그리고 URL 전략. URL은 하나밖에 없는데 URL에 어떻게 키워드를 노출시킵니까? URL이 그럼 너무 길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시겠지만 메인 페이지로 가는 URL을 키워드를 넣어서 많이 늘리시라는 말이 아니고요. 메인 페이지는 여러분 업체명으로 가시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의 아이템을 클릭했을 때 그 아이템에 맞는 그런 키워드가 옆에 슬러시로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보통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페이지에 개발자가 이거 만든 사람이 그냥 선정한 그 파일명이 그냥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거 알아들 수 없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관리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안 쓰면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홈페이지에 의뢰하시고
이런 식으로 오면 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안 되죠. 곤란합니다. 뭐 바꿔놓으시고 하셔야 되겠죠. 갑질을 잘하기 위해서. 자, 홈페이지 컨텐츠 최적화 부분에서 또 이미지 부분입니다. 이렇게 큰 이미지가 있으면요, 이 이미지는 잘게 쪼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잘게 쪼개서 그 이미지에다가 이미지 내 이름을 선정하시고, 이미지 내 홈페이지 그 이미지가 있으면 그 이미지에 이름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어떻게 할까요? 속성 보셔도 되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보기 하시면 거기서 뭐 1, 2로 저장되는 네이밍이 안 되어 있는 거고, 거기서 뭐 해당되는 네이밍으로 되어 있으면 아, 내 거는 잘 관리가 되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알트 태그라는 것도 있어서, 또 알트 태그라는 것은 또 아까 보셨던 소스보기 그 부분에서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작업을 해놓으시면 비록 그림 파일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 엔진 로봇이 읽지 못하지만 알트 태그를 보고 또 파일명을 보고 아, 관련된 정보가 관련된 것이 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체크할 수 있으시면 좋습니다. 메인 페이지 전략. 메인 페이지를 이런 식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컨설팅 했던 경남에 있는 업체인데요. 그 메인 페이지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딱 생각하셨을 때 아니 메인 페이지가 뭐지 지저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진 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국 홈페이지는 한국 사람만 보실 거기 때문에 뭐 한국 사람에게 맞게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영문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외국 사람들이 좋아하게 또는 검색 엔진이 좋아하게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홈페이지는 가벼울수록 잘 열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우리 홈페이지는 못 써요. 우리 홈페이지는 너무 느리게 열려요. 그럼 서버를 비싼 데로 바꾸셔야 됩니다. 홈페이지 열리는 그 시간도 검색 엔진에서 평가 요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은 서버를 좀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트맵 꼭 넣어주시고요. 여러분 뭐 도청 사이트나 뭐 복잡한 뭐 어디 대학교 사이트나 들어갔을 때 컨텐츠가 한마당 있으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정보는 어디 있는 거야? 그걸 한참 헤매시는데 그럴 때 못 찾습니까? 사이트맵 누르면 그 홈페이지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가 나와있죠. 마찬가지로 검색 엔진도 사이트 맵을 찾습니다. 검색 엔진 로봇도 그 사이트 맵을 통해서 이 검색 엔진, 이 홈페이지 전체 구조를 파악하기 때문에 사이트 맵이 혹시 여러분 홈페이지 없으시다면 사이트 맵을 꼭 넣어주시고, 물론 그 사이트 맵도 텍스트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홈페이지는 다 사이트 맵은 들어있는데 다 그림 파일로만 이렇게 입고게 되어 있는데 그러실 필요 없고요. 비포 앤 애프터를 보시자면 전형적인 한국 홈페이지, 뭐 이건 플래시로 되어 있을 거고요. 아마 마우스를 여기다 갖다 대면 뭐 1번 제품이 나오고 2번 제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저희가 컨셉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해드리면 이런 식의 홈페이지가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드리는 팁은요, 혹시 여러분이 아직 홈페이지가 없거나 다시 만들거나 리뉴얼 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시면 저희 회사나 뭐 위시플라자 같은 회사한테 홈페이지 제작해 주시는데요, 최적화된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십시오. 그렇게 처음부터 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돈이 두 번 들지 않습니까? 홈페이지 그 검색 최적화를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결과를 눈에 띄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이랬는데 후에는 이렇다. 이거는 앞에 내용 요약이었고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라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이것도 지금 설명해드린 거 요약이니까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키워드 광고. 키워드 광고는 별거 없고요. 여러분이 그냥 오버추어 광고 네이버에서 하시는 그런 광고들하고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구글 키워드 광고는 조금 더 진화한 게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키워드 광고로 우리가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은 객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SEO, 그러니까 검색인 최적화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고, 여기는 키워드 광고, 돈을 먹여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구글은 또 네이버와 다르게, 네이버는 내가 돈을 엄청나게 먹이면 여기 계속 노출이 될 수 있는데 네이버는, 근데 구글은 매번 이 키워드에 대해서 이쪽 노출될 때 매번 비딩이 일어납니다. 그 키워드에 대해서 입력한 다른 업체랑 매번마다 그 평가 점수가 좋을수록 여기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가 노출되는 것도 굉장히 공정하겠죠. 상대적으로 말이죠. 키워드 광고가 출연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키워드 광고를 왜 출연되냐면 처음에 검색 엔진에 이제 등록된 사이트, 웹마스터에 사이트를 많이 등록하니까 등록된 사이트가 증가하니까 검색 결과 한 첫 페이지부터 세 페이지 정도만 우리 사용자들이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좀 노출 좀 하자, 그런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결국 검색 엔진 자체의 수익 모델이 됐습니다. 구글의 또는 네이버의 큰 수익 모델이 뭡니까? 검색 엔진 이 키워드 광고입니다. 예, 굉장히 수익 모델이 좋죠. 그러니까 막 네이버도 뭐 구글은 로켓도 막 사고 막 그러는 거겠죠. 우리 그 제조업체들은 참 갖기 힘든 수익 모델인 것 같습니다. 키워드 검색 방법, 이 부분은 좀 넘어갈까요? 예. 키워드 광고의 순위를 결정하는데 그 키워드마다 품질을 먹입니다. 구글 내부에서. 그 품질 평가 요소는 이런 요소입니다. 광고 문안의 관련성, 클릭률, 도착 사이트. 이걸 클릭했을 때 도착하는 사이트가 영향력 있고 굉장히 권위 있는 사이트다 그러면 그 키워드에 대한 그 비용도 더 줄어듭니다. 키워드에 대한 히스토리, 이 키워드가 권위도 있고 그 키워드가 굉장히 오래됐다, 역사가 오래됐다 그러면 또 거기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소가 합쳐져서 뭐 이렇게 키워드의 점수를 좌우합니다. 이 구글에 여러분이 광고를 하는 것은 굳이 C11이나 이시플라자 같은 중간 업체를 거치지 않아도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구글은 직접 하시길 바래요, 사실 구글에서는. 그래서 뭐 여러분 적으실 수 있으면 적으십시오. 구글에서 구글 애드워즈 아카데미라고 치시면요, 구글에다 광고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뭐 강의를 듣는 것처럼 쫙 나옵니다. 그러니까 혹시 시간 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데 한 2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간을 두시고 구글에 이렇게 광고하면 되겠구나 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의 광고가 좋은 것은 말이죠. 뭐 여러분 이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 아침에 출근하셔서 뭐 이번에 뭐 티셔츠 하나 사야지. 그리고 티셔츠를 G마켓에서 막 보시다가 다시 업무 시간 돼서 업무 해야지.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이따 사야지. 그리고 하루 종일 업무를 보시는데 계속 오른쪽 배너에 내가 아까 봤던 그 티셔츠가 계속 올라옵니다. 아니 뭐 이런 우연이 있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니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광고가 계속 뜨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비슷한 개념인데요. 구글과 제휴된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클릭했을 때, 어떤 키워드를 집어넣었을 때 그 키워드에 관련된 업체 정보들이 뜨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about.com이라는 데다가 지금 뭐 이게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 말로 족보학. 예, 우리나라에서 좀 그런 용어가 없는데 족보학이죠. 지니얼러지. 예. 근데 이 단어를 치니까 뭐 단어에 대한 설명 나오고 밑에 광고에는 어떻게 족보, 당신의 패밀리 트리를 찾냐, find your ancestor, 당신의 조상을 찾아주겠다 이런 사이트가 바로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트도 관심 있겠다라는 구글의 이런 알고리즘이 적용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글에서는 사실 이렇게 많은 사이트들, 뭐 여기 열거된 것보다 더 많은 사이트들과 제휴가 맺어져 있고요. 여러분이 CNN 같은 사이트에서도 어떤 기사를 검색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성, 치안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하면 어떤 용품이 뜨겠죠. 뭐 전자총이라든지 뭐 가스총 이런 게 뜰 거고 이런 식으로 연관 광고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컨텐츠 네트워크 광고라고 하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유입되는 사례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여기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글에다가 저희 보비지 코리아가 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보비지 코리아 광고가 저희 오토 가이드 또는 뭐 서플라이어 리스트닷컴 누가 들어오니까 뭔가 바이어가 어디에서 소싱하고 싶은 서플라이어를 찾고 싶을 때 들어오는 거죠. 여기 들어가시면 저희 보비지 코리아 광고가 굉장히 크게 뜹니다. 예, 연관성 있는 사이트인 거죠. 저희가 여기 저희 서플라이어 리스트닷컴에다가 이거 올리겠습니다 해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이 구글에서 여기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올려주자 해서 올라간 거죠. 이런 식으로 구글에 광고를 하면 또 키워드 등록을 하시면 그 해당 키워드에 맞는 화면에 여러분의 광고가 뜨게 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물론 그러기 앞서서 여러분은 이런 배너 광고를 자체 제작하셔서 애드워즈 구글에다가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구글에서 그냥 다 만들어주고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미리 만들어서 여러분이 등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뭐 검색 엔진에 대한 충성도를 보시면 이제 이번에 빨간색이 구글입니다. 미국 이 정도고 유럽 이 정도고 여기 특이한 몇 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네이버였죠. 여기는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절반 이상이 러시아 자체 검색 엔진 얀덱스라는 검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또 일본은 아직도 야후 재팬
야구는 우리나라에서 철수했는데 일본에서는 아직 강세입니다. 야구 재팬. 또 중국은 많이 들어보셨을 바이두라는 검색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검색 엔진을 쓴다 생각하시면서 뭐 많은 마케팅 방법들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안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도 많은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의 결론은 정말 아이템마다 다르고 아이템마다 특화된 마케팅이, 예를 들면 뭐 식품 가지고 B2B에서 아무리 한다고 직접 한번 먹여보는 것만큼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마케팅 방법을 계속 저희 2021이나 20플라자 같은 기관과 계속 업무를 같이 협의를 하면서 맞춰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설문지 이제 작성을 해주시고 그 작성 제출하시고 가시면 오늘의 과정이 다 끝나겠습니다.